조상훈의 뉴스 픽. 여러분, 이명박 정부 해직 기자 1호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얼마 전부터 국민TV 라디오 뉴스바를 진행하고 있는 YTN 전 노조위원장 노종면 앵커입니다. 2009년 3월 경찰에 기습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었죠. 이 과정에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최광욱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뉴스피드 정승조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2개 분과위 첫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 연체 중이라도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돈 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TV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TV 방송 뉴스가 권력에 장악당하고 나서 그들의 감시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면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도 이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벌써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실현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임기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날씨도 굉장히 서늘해졌는데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도 굉장히 서늘해졌다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떨어졌군요. 국가경쟁력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세계경제포럼 WEF는 이날 전 세계 148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작년보다 6계단 떨어진 25위로 나왔습니다.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6년간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29위로 떨어진 이후 2007년은 11위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뒤로 4년간 2011년까지 2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9위로 5년 만에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6계단 떨어진 것입니다. 예.
국가 경쟁력 순위 이렇게 좀 하락한 주요 원인 어떤 겁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 세부 항목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면 평가 항목 12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거시경제 환경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순위가 작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 원래 순위가 낮은 항목이었던 금융시장 성숙도는 71위에서 81위로 떨어졌고요. 제도적인 요인도 12계단 이상 밀린 62위에서 74위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73위에서 78위로 하락한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특히 좀 은행 건전성은 113위에 불과했고요. 증권 거래 관련 규제도 기존 80위에서 94위로 14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윤리가 23계단이나 떨어진 79위로 나타났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도 137위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상당히 후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해고 비용과 노사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도 100위권 밖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항목별로 보면 뭐 94위, 113위, 78위 이런데 예. 전체 순위가 25위라는 것 좀 특이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예. 전체 순위로는 이제 25위라 이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좀 높은 나라, 순위가 좀 높은 나라 어떤 나라들입니까? 뭐 예상하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 대상 148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가장 국적을 따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죠. 스위스는 2009년부터 5년 연속 국가경제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좀 아쉬운 측면은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이 2위를 아까 차지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홍콩이 7위, 일본이 9위, 대만이 12위,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반면에 중국은 29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쟁력이 좀 상승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이 없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 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은요? 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강화를 금융기관한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금융당국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자 납입비를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좀 여윳돈이 있을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반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 금융감독원은 연체 중인 대출 이용자가 이자를 일부 낸 뒤 이자를 내는 날짜를 늦추려고 할 때 이를 금지해온 은행들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현재 이자가 연체 중인 대출자가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낸 후 이자 납입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은행은 시중에 18개 은행 중에 7개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안 되는군요. 예, 절반이 채 안 되죠. 나머지 11개 은행은 이자 내는 날짜를 바꾸는 것을 허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좀 조치에 나선 것은 이자 납입이 단 하루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그 이자를 내는 날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출을 이용한 사람의 선택권과 소비자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인데요. 예. 또 은행별로도 이 기준이 서로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이자가 연체될 대출도 정상 납입 중인 대출하고 똑같이 대출 이용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내면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이자 내는 날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예컨대 제가 오늘 이자 연체가 발생을 했는데 내일 모레 그 이틀간의 지연 이자하고 15일분의 정상 이자를 우선 납부하게 되면은 향후 이자 납입비를 매월 19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대출을 쓴 사람은 납입비를 바꾸지 못했을 때와 비교해 13일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좀 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예. 물론 이 같은 개선은 만기에 원금을 일시로 갚는 대출 이런 것들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출자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 대출자가 이자 납입비를 연속해서 재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
이 개선 방안은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금융감독원 측은 대출 이용자가 본인의 자금 일정 등을 감안해 납입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의지를 지원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셋값 얘기했었는데 세 번째 네. 소식 전셋값 관련이군요. 예. 좀 상당히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엊그제도 전해드렸지만 전셋값 폭등 때문에 월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른바 미친 전셋값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더욱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구 결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앞으로 8년 뒤면 전셋값이 집을 사고 파는 값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8년 뒤에요. 예.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매매 부진, 전세 수요 집중으로 요약되는 주택시장의 최근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매 가격은 연평균 0.5% 떨어지는 반면에 전세 가격은 연평균 7.3%씩 늘어난다고 예상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2021년, 지금보다 8년 뒤죠. 전세값이 매매값의 0.7%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집 사지 왜 전세 살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선뜻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지적에 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세 가격에는 보유세, 거래세 등 유지보수 비용 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전세 수요가 늘고 매매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전세를 줄 사람이 이른바 갑의 입장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세금 문제라든가 비용에 대한 것들을 떠넘길 수 있는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군요. 예. 근데 828 대책 정부가 내놨었는데, 예. 이게 전세값 잡기에는 아직도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828 대책 나오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지금 매매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갖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전세가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 차이가 4% 이상이 날 경우를 전세난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요. 이를 대입해보면 수도권은 벌써 3년 4개월째 전세난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난은 그 임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매매 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 전세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은행 금리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에 그 집주인들이 이제 집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 심리를 압박하면서 전세 수요는 늘고 매매 수요는 더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것도 전세난의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에게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 두려워 좀 쉽게 집을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전세를 구하자니 아직까지 너무 비싼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마음고생은 서민들만 하고 있고요. 예. 이 전세난 3년, 수도권 경우에 3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예. 정부 대책 정말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추석 관련 소식 마지막으로 준비하셨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도 좀 그렇게 반갑게만 다가오는 명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추석 선물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지만, 올 추석에 서민들은 감사의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기관 닐슨 코리아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선물 비용 관련 선물 조사에서 중산층 이하의 추석 선물 지출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소비자들의 1인당 추석 선물 구입 비용은 평균 29만 9천 원으로 조사했습니다. 작년보다 9.1% 늘어난 건데요. 소득 수준별로 보면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추석 선물 비용으로 11만 7천 원을 예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만 원 낮아진 거고요. 예.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계층은 19만 2천 원을 예상해서 14,000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6만 4천 원을 선물값으로 쓸 것이라고 답해서 작년보다 10만 3천 원이 늘었습니다. 예. 추석 선물로는 좀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요즘 예상을 하시겠지만,
역시 번거롭지 않은 현금이 가장 인기죠. 예. 추석 선물 아이템으로 현금은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 소득계층 중 32.6%가 상품권을, 29.1%가 가공식품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응답하는 등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한 실속형 아이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500만 원 미만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고요. 500만 원 이상에서는 좀 비싸다고 여겨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좀 고가의 뭐 갈비 세트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추석 다가오는데 임 기자도 뭐 불편하지 않은 선물 좀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기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TV 뉴스에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네, 258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예.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이 258표, 반대가 14표, 기권이 11표, 무효 6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예. 289명이 이제 본회의에 참석을 했고, 네. 찬성 258표. 어떻게 예상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압도적인 찬성 가결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일부 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반대한 14명 누구냐, 기권한 11명은 또 누구냐, 무효 6명 도대체 뭐냐, 안 온 사람들은 누구냐, 뭐 이런 네. 의견들이 있던데, 네.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은 내일이죠.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진보당은 자체적으로 꾸린 대규모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까지 대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무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대국민 호소전을 계획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촛불 집회와 결합하는 것과 동시에 순회 집회를 통해서 대국민 선전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이석기 의원이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니고요. 내일 법원에 나가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결국은 이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는 판사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뭐 이런 사건 통상적으로 보면 내일 밤늦게나 아니면 또 다음날 새벽까지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진보당 당원들 그리고 보수단체 국회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예, 보도는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났는데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원래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정희 대표가 단신 농성을 벌이는 국회 내 농성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경비가 강화된 상황에서 진입해서 오물을 투척하겠다라고 밝혀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한때 진보당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대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충돌은 없었고 국회 진입을 노렸던 진보당 당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 인근 모 은행 앞 대로변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고 이와 별개로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근데 진보당 당원들과 보수단체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렇게 두 집회 장소를 분리를 했고요. 사전에 경찰 병력 2,600명과 그리고 물대포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촛불 집회 상황도 잘 보시겠지만 항상 이 보수단체 집회가 주변에서 열립니다. 청계광장에서 하면 그쪽으로 또 오고 서울광장으로 옮기면 또 그쪽으로 오고요. 뭐 지난주에는 서울역 광장 갔더니 좋은 마이크 성능 좋은
그것도 시스템 갖고 주변으로 왔더라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했다. 이런 뉴스죠? 네. 추징금을 납부하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을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했는데요. 예. 네. 예. 네, 우선은 자진해서 납부한 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이 동생 재호 씨와 그리고 사돈 측에서 납부를 했는데. 예. 일종의 대납이군요. 네네, 대납했습니다. 예. 동생 재호 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여 원을 오늘 오전에 계좌 이체로 납부해서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기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우 씨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보유 주식과 주택을 담보로 이 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나머지 80여 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대납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계좌 이체를 했다. 한꺼번에 계좌 이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추징금 자진 납부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네,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 전 씨의 차남 재용 씨가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검찰에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도 했고 여론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 약 8배 가까운 추징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금액 면에서요. 예. 중앙지검 조사, 이 전재용 씨를 불러 조사한 게 네. 추징금 납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닐까요? 네, 어제 오전 7시 반부터 차남 재용 씨를 소환해서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예.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재용 씨는 취재진에게 먼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 조사를 받는 동안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라고 짤막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전재용 씨 답변은 짧게 했지만 이후에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이제 추징금 자진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됐죠. 네. 네, 4대강 비리죠. 비리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런 소식이죠. 네, 4대강 관련해서 기업 임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소식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4곳의 전원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서 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이들 4개 업체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인데요.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할 때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써내서 공사를 나눠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은 특히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전 현직 업체 임원을 신중하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법원 판결인데요. 전교조 관련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겠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오늘 있었죠? 네네. 판결이 나왔는데, 의원은 전교조 소속 회원 1인당 10만 원씩 총 4억 5,84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법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당시 한나라당인 현재는 새누리당이죠.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 회원 8,193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 1,930만 원의 연대 배상하라고, 그리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회원 4,584명에 대해서 1인당 8만 원씩 총 3억 6,67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와 전교조 간부 3명이 조 전 의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9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예. 이제 동아닷컴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이제 전교조 명단
회원 명단, 조합원 명단이죠. 이걸 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했기 때문이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손해배상 소송이 포함된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은 김용태 전두원 전 의원,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김효재 전 의원, 박준선 전 의원, 장재원, 정진석, 정태근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등 그 9명입니다. 예. 그리고 명단 공개에 동참한 그 동아닷컴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 등도 이번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모두 손해배상을 하라, 연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었고요. 네. 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이 검정 취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지금 높은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국민TV 라디오 그 노종면의 뉴스바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출연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김태년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역사 왜곡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친일 인사에 대한 면죄부, 즉 법원조차도 친일파라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가 소극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위안부 관련해서 축소 한 문제, 그리고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 공식 입장보다도 왜곡 축소했다라고 교학사 교과서 위안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 3.15 부정선거, 4.19 의고를 축소한 사실, 박정희 정부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을 은폐한 것, 그리고 4.3 사건의 진상을 왜곡한 것,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비하하고 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미화하는 그런 기술 등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런 업적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좀 비하를 했고, 이명박 정부 업적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네. 잘 표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그 김태년 의원이 그 교과서 내용을 보고 소개한 것에 의하면 MB 정부가 안보를 보다 확실히 했다. 경제 선진화를 목표로 했다.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2012년 25시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예. 문제는 유독 MB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25시 클럽은 국내에서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것으로 국제적 학문적으로도 공인된 개념이 아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최초 넘어선 것도 2007년 참여정부 때인데 그것이 MB 정부 때 이뤄진 것처럼 왜곡했다.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2000년 아셈 회의와 2005년 에이펙 회의도 있는데 유독 MB의 G20 회의만 강조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MB 실세들의 비자금 창구였다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원에서도 예산 집행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한때 논란이 됐던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를 교학사의 교과서가 미화시켰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교학사 교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 대응위원회죠. 교과서 왜곡 대응위원회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교과서 왜곡 대응위원회가 교학사 교과서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대응위는 어제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광복회, 4.19 혁명단체,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그리고 YMCA, YWCA 등 전국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검정기준 합격 취소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예. 대응위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로 상경해서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관련 소식은 또 내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촉발된 YTN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구속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의 YTN 기자 체포와 수사 과정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이 사건 원고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관련 재판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이었죠? 예, 그 YTN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이 원충현 씨의 수첩이나,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이요. 예. 또 과거 불법 사찰 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서 그 청와대에 하명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죠. 예. 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일부 언론 보도가 되긴 했던데 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그 경찰관 2명하고 YTN 기자 2분이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그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김기용 총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기용 총경이요? 네네. 이분이 노종면 씨 등 그 YTN 간부 기자들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급작스럽게 청구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일날 그 체포영장이 집행된 날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날 YTN 기자가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가 서장을 인터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출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관을 통해서 서면 답변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그 본인에게 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직원 2명이 찾아왔었다. 그래서 YTN 수사 상황을 묻고 또 노조 측의 폭력 행사 부분을 우려하는 얘기를 했었다. 이런 걸 적은 답변서를 냈었습니다. 예. 나오기로 했던 나머지 한 분의 경찰관은 증인으로 나왔습니까? 예. 출석해서 이제 그때 체포영장을 어떻게 청구하게 됐는지,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예. 말이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아서, 재판부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또, 증인, YTN 기자분들, 네. 노조원들도 증인으로 나왔고요. 네, 한 분은 지금 출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기로 했고요. 예. 예, 한 분은 해직된 기자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예. 이제 요약하면 노종면 위원장을 포함해 YTN 기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형태의 압력을 행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정확히 누구라고 이름을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예. 당시에 YTN 근처에 지속적으로 출몰하면서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노동부에서 파견 나와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원충현 씨라는 분인데요. 원충현 씨요? 예. 그분을 포함해서 2분이 아마 서장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집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당사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몸을 피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YTN 기자분들이 뭐 조사에 불응하거나 뭐 협의된 날짜를 어기고 출석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체포영장이 신청된 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YTN 기자분의 인터뷰에 대해서 그 김기용 서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글쎄 뭐 우리로서도 그 여러 가지 뭐 외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검찰이 고려하는 것 같고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실토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례적으로 그 서장이 직접 YTN 그 사옥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장실로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뭐 별다른 수사지휘나 뭐 긴박한 상황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서도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하는 서면 답변으로 일관했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사람이 찾아왔었다 하는 의미 있는 진술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제 명백히 녹취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설명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걸로는 지금 이 서면 답변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불응하면 구인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석했어야 됐는데 본인이 출석을 안 한 거고요. 네. 예, 증인으로 반드시 부르겠다. 이게 재판부의 입장인데요. 네. 다음 기일이 언제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다음 기일이 제가 지금 9월 초로 예정이 됐는데, 아니 저기 10월로 예정이 됐는데요. 예. 그날 또 이제 그 이번에 출석하지 않은 그 기자분이 당시에 그 인터뷰한 기자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 8일 날 3시 반쯤부터 재판이 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두 분을 상대로 그 인터뷰 내용과 또 서장의 미심쩍은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시에 찾아온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뭘 알고자 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인터뷰한 기자가 또 녹취록도 갖고 있고요. 물론입니다. 당시에 예. 뭐 카메라도 다 촬영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YTN이 이제 방송사니까. 그렇죠. 예, 방송 기자가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습니다. 네. 예, 취재 활동 뭐 몰래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물론이죠. 본인도 예. 그걸 알고 있었고요. 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 하면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조직인데요. 네.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YTN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했다. 이런 사실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좀 유야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때 이제 불법 사찰에 관련한 수사가 아시는 바처럼 두 차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돼서 두 번째 수사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박영준, 이용호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였다, 비선 조직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드러났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YTN 노조 사찰 부분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께서 예. 당시에 그 총리실 직원이 왜 YTN은 이렇게 사찰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경찰의 수사가 미온적이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중앙지검 1차장이. 그리고 이제 YTN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수사 결과 발표를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져나갔고. 예. 그 이후에 또 그 YTN 노조에서 이 사찰을 이유로 다시 또 고소를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역시 수사 중이다. 이런 답변만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예. 그 말씀하신 YTN 노조가 고소한 사건이라는 게, 네. 그 이명박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죠. 예. 형사 책임 묻겠다라고 해서 고소 제기한 사건인데요. 네. 언제 고소했고 현재까지 좀 진행 상황이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고소 대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마 퇴임 전에 고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뭐 YTN 노조 측에 뭐 자료를 요구하고 뭐 사실관계를 몇 번 확인한 적은 있었는데 뭐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재판부에서도 어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었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예. 그 민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최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추이를 좀 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사건의 결과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나와 있는 명백한 흔적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피고 측인 이제 공직윤리지원실 직원이나 뭐 경찰관이나 뭐 국가 쪽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YTN 노조를 사찰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점을 검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뭐 수사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시듯이 중요한 건 수사하는 측의 의지거든요. 그렇죠. 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제 이제 재판장도 그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충현 씨 잘못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기소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한 사건이라는 점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나와 있는 그 총리실의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YTN을 계속 감시하고 확인한 흔적들이 있고요. 예. 또 사장 지명이나 선출 과정에서 개입하고자 한 것도 있고 그 사장에 대한 어떤 평가도 들어있고 심지어 이제 뭐 좌파를 척결하고 뭐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검찰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의로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수사해야 할 일인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현 씨 같은 경우 현재 인신구속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이제 그 구속된 상태에서 뭐 재판을 받고 나온 거고요. 예. 예, 지금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예, 지금은 자유로운 상태고요. 예. 뭐 아직 형사 판결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아직 대법원에 있거든요. 예. 공무원 신분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충현 씨 네. 자체가요.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소송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네. 노종면 전 위원장 등 그 부당 해고다라고 해서 제기한 소송, 네. 요거 관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소송도 총 해고 무효를 다툰 분이 6분이었죠. 예. YTN 기자분 중에 1심에서는 6분에 대한 해고가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3분은 잘못이고 3분은 해고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3명은 뒤집혔고요. 부당한 해고지만 네. 3명의 해고는 그 사측의 조치가 정당했다 이렇게 네, 판결이 네. 뭐 났다는 그럴 말씀이죠. 수도 사측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와서 예. 3분이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재판도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만. 대법원에서만요. 네, 대법원에서만 2년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2년 동안 어떤 판결도 안 하고 기일도 안 잡히고 네. 이런 상황을 그 소송 당사자들이 예. 법적인 절차로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구할 수 없습니까? 뭐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뭐 탄원서 같은 걸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따른 강제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라서요.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법원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참으로 저는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 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정말 다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부정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권한도 없이 막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갖 군대에 전횡을 행하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된 지가 얼추 지금 만 4년 5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뚜렷한 결론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건이 밀려서라는 핑계도 좀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어떤 좀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볼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명박 정부가 끝난 지도 꽤 됐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네, 이번 사건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제 관련 수사에까지 개입했다. 이런 불법 사실이 좀 밝혀진 건데요. 네. 뭐 같은 기관은 아닙니다만 국가정보원도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언론사 출입을 좀 해왔는데 네. 이런 건 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아유, 물론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정부 전복을 예방하고 또 국가의 필수적인 무슨 정보 같은 거를 본인들이 다 이렇게 통제하거나 뭐 유출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간첩행위 같은 걸 적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사하고 국가정보원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무슨 YTN 이적단체도 아니고 왜 언론사를 다니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뭔가를 계속 출입해야 되고 하는 것인지 그런 점들은 좀 앞으로 이제 뭐 국정원 사태가 점점 이어지면서 뭐 그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YTN 노조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그 수사 개입 상황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MBC 라디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에 제 다음에 김재현 의원이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말하자면 내라는 뭐 공범인데 이렇게 그 중요한 그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송국에서도 좀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요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예. 저는 꾸준하게 계속 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 통합진보당과 마주 앉아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비슷한 말은 CBS 라디오에서도 했는데 저는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공방전은 2차전으로 비화됐는데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동료 의원에 대해서 아루 조직원이다, 내라는 뭐 공범이다 등의 발언이 일삼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방송 자제를 요청한다 등의 발언까지 덧붙이며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는 중북 세력의 거짓 선동 전술로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김재현 의원의 분노와 함께 서글픔까지 느낍니다. 제가 뭐 틀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밑줄 그어야 할 부분. 이것은 도둑이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주인을 내쫓으려는 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은 주인이라는 이야기.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라고 설문을 드렸는데요. 앞서 조아라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재석 289명,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렁님, 한숨만 나옵니다. 라고 짧게 의견 주셨고요. 돌겠네님, 한편의 씁쓸한 코미디 갑갑합니다. 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논할 수 있는 시대는 과연 올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초록세상님, 이석기 의원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걱정입니다. 이미 야권 연대를 물고 늘어졌고 문재인 의원까지 언급하고 있으니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 걱정이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NG 지부장님, 대한민국 나의 조국로 오늘 되게 낯설어 보인다. 유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육혜한 씨님, 실황 중계를 봤는데 찜찜했어요. 아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만든 시기나 장소를 모른다고 하네요. 아마 이 의견은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보고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메가스토님 의견입니다.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왕따가 있네요. 새누리당이야 DNA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아무리 이석기 의원이 미워도 그렇지. 야당 큰형이면 큰형답게 굴어야지. 국정원과 새누리당 장단에 놀아나기나 하니 김만길 대표님 혹시 민주당에서 일하고 새누리당을 지향하는 건 아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대표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좀 길게 의견 주셨고요.
5024님 의견입니다.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정의, 진실을 외쳐봤자 이미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면 한 발 물러서 진보로 사태가 번져나가는 것은 막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경선 사태 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만 당시 진보에 주었던 상처는 너무 컸고 정의당의 탈퇴, 유시민의 정계 은퇴라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발의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투표 전에는 또는 그 전에 떳떳하게 출두하겠다라고 했다면 언론이 생중계하는 상황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며 반대, 무효를 행사한 의원들까지 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쓰셨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소녀님 의견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 증거도 없이 댓글원의 말만 믿고 덜컥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실수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계산대로 되어 간다며 얼마나 웃고 있을까, 이런 의견이시고요. 카시코아 님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민주절도 행위에 동조한 일입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조력자가 된 현재의 형국은 민주당이 당세 확장에는 실패하고 영원한 제2정당에 군림하겠다는 저희만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조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보당의 문제는 문제대로 풀더라도 스스로 이념성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을 강제력에 의해 수사받게 하는 것은 과거를 외면한 문외화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뇌사정당이라 자임한 것이라 믿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통과에 당론으로 원칙적으로 좀 동의한 민주당을 향한 질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로파님, 저의 의견이 과격할지 모르지만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이 된 것 자체가 통진당 폐쇄성의 결과죠. 라고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의견을 주셨고요. 날러먹는 인생님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행하게도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 본인의 결단을 촉구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최종 인신구속 여부는 법원이 내일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문희정 PD와 함께하는 온라인 E-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종면의 뉴스바에서도 교학사의 교과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보수 세력의 집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참 단결력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학사의 교과서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이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겠다. 보수 세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박세일 전 국민생각 대표가 꾸린 보수단체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내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연히 이 세미나에서는 기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과 민중사관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보수 세력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문제 삼는 세미나를 여는 것은 지난 5월 31일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 논란을 빚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에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이 세미나의 의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의 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서 이 논쟁점을 조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론은 이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다 이런 방향인데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세미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할지 몰랐는데요. 자, 미리 발표가 된 세미나 내용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좌파의 역사관이 1980년대 이후 주류의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이라는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이라면서 항일만이 역사의 정통성을 판단하는 기준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왜 역사를 바라볼 때 사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식민사관이 들어가고 민중사관과 그리고 어떤 항일적인 사관에서 역사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실은 민족사 서술과 또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서는. 그래서 기존 교과서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 구조와 정경 유착 등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재벌 용어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기업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서술은 반기업적 정서를 더욱 격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들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김권정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까 우리 조아라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내일부터 전국 30개 상영관에서 개봉이 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걸 기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지영 감독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가 어떤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표현의 자유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죠. 빛거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주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요. 체게바라가 새겨진 옷을 입고 공연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되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논란이 어쨌든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광주 보훈처장이 이를 문제 삼아서 강훈태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광주시는 지휘자를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끝이 났는데요. 그때도 논란이 되면서 도대체 왜 체게바라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함께 왜 굳이 그 옷을 입혔느냐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요 광주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건가요? 사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주변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체게바라 티셔츠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아쉬움과 신경을 드러내면서 이미지와 색배열이 지나지 않았던 그 티셔츠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